예, 이 사장은 이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장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의 이제 체제는 1장부터 쭉 여기서 이제 특히 부록이 있다는 게 또 중요하고요. 부록을 부록이 이제 문장부호라고 써져 있죠. 이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기본 원리가 총칙에 있다. 그리고 다음에 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1장 총칙의 이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1항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제1항이 24페이지에 나오는. 그래서 그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그래서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쳐보시면, 자,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24페이지입니다. 총칙의 내용 1항이에요. 1항에서 표준어라고 나왔죠. 지난색으로. 그러니까 이 표준어라는 것은 일종의 맞춤법 규정의 대상이다. 규정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대로 적대라고 나왔죠. 소리대로. 이 소리대로 적대라는 것은 일종의 발음대로 충실히 적을 것. 대로 충실히 적을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발음대로 충실히 적을 것. 그다음에 이제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저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발음대로 적더라도 또 어법에 맞게 적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래서 이게 총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2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가운데에서 2항 띄어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쭉 있다는 게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건 뒤에 가서 이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칙 1항은 24페이지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있었던 내용이고, 앞절의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표준어, 소리대로, 어법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런 거죠. 거기 이제 다른 거는 넘어가더라 다 했고, 24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24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여기서 나와 다의 요소, 소리대로 어법이 맞도록 상충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엽을 뜻하는, 이게 입엽자죠. 요 엽이라고 하는 게. 입엽자예요. 그래서 그걸 뜻한 나뭇잎. 그러니까 원래는 나뭇잎이죠. 나뭇잎인데 이걸 이제 발음으로 하면 나뭇잎이 되잖아요. 발음으로 하면. 그래서 그 나에 따라서 소리들을 적으면 나뭇잎이 되죠. 그래서 다에 따라서 어법이 맞도록 적으면 나뭇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와 같은 상호 모순된 규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나뭇잎이 돼야 되는데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취지를 넘겨보세요. 옳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원래 그 소리대로라는 말은 그 25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리대로라는 말은 역사적 표기법 그 1933년에 이제 맞춤법 통일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933년에. 통일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글 표기가 상당히 그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발음과 달리 이전 시기의 표기 방식을 답습해서 기차, 사회, 여자, 어깨, 뭐 빨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등과 같이 적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말은 변화했지만 표기법은 보수적이다.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 사회, 여자, 어깨, 빨래 등과 같이 쓰도록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차 이런 건 옛날에 아래아가 있었을 때잖아요. 사회 이런 것도 그렇고 원래 여자도 이제 여자라고 썼는데 둔 법칙이 적용이 돼서 요즘은 여자라고 쓰죠.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인도 노인이라고 쓰고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전통적인 표기법이 사라졌고 소리대로라는 말이 여전히 규정에 이제 들어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이라는 게 표음 문자죠. 표의 문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 이게 풀을 청자인데 이걸 이제 뜻은 푸르다 이렇게 해석해서 이게 표의 문자잖아요. 한자는. 근데 우리말은 표음 문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5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건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기본형을 잘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읽어보시면 기본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흙, 그 밑에. 그래서 이제 흙이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일 때 흙을 이럴 때는 이제 흙을로 뭐 흙도도 이게 흙도인데 흙도가 되죠. 그다음에 흙 아닌데 흙만이 되죠.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이제 흙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흙이지만 이게 이제 흙만 이럴 때는 이게 희응이 됐잖아요. 그렇죠? 흙도 할 때는 이렇게 됐고. 그렇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흙을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간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쓰였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흙이라는 게 그 기본적인 어형이고 여기에 이제 다른 걸 붙였을 때 발음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을 쭉 써놓은 겁니다. 자, 일단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26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그 위에는 이제 형태 음소적이다라는 거는 다 그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편의를 중시한다. 오늘날의 사회적인 여건으로는 그 26페이지에 나오는 그 사람의 편의를 중시하는 형태 음수적 표기법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불규칙 용언의 경우라는 게 나오죠. 불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덥다라고 이야기할 때 덥다, 덥고 더운이잖아요. 그럼 비읍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상도에서는 아직도 덮어라 이런 말 쓰죠. 덮어라. 해가지고 비읍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경상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똑같더라도 그 2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이죠.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우습다, 미덥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경우는 이제 밑이 원형일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습다, 미덥다처럼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원래는 이제 웃이 기본형이니까 웃다에 읍다잖아요. 그다음에 밑다니까 밑 없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우습다, 그다음에 미덥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습다, 미덥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묻에서 온 무덤. 원래 이제 무덤도 이제 묻 플러스 엄이거든요. 이 무덤이 된 거죠. 그다음에 마중도 맛 플러스 웅이거든요. 마중이니까 마중 나온다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마중이 된 거잖아요. 맛 플러스 웅이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에 맞도록 그 규정을 한다는 원리가 그 4.2에 나오죠. 26페이지에. 그래서 현행 그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어법에 맞도록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법에 맞도록. 뭐 이런 내용은 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왔죠. 꽃이 피었다. 이럴 때 원래는 옛날에 뭐 받아쓰기 하실 때 배웠지만 꽃이 피었다. 근데 이걸 이제 발음대로 하면 꽃이가 되고 피었다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와 피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정도가 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를 우리가 쓸 때는 꽃도 많이 그렇죠 피었습니다잖아요. 근데 이걸 발음을 할 때에는 그 27페이지 둘째 줄처럼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이 뭐 한국에서 태어나 생활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법을 바꿔 써야 된다고 했지만 만약에 꽃이라고 써버리면 이거의 기본형이 꽃인데 이걸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거기 이제 27페이지에 네 번째 단락 사람들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다른 표기법보다 쉬운 게 한글이다. 우리가 접한 외국어인 영어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write가 나오죠. write, R-I-E-T. 발음이 write인데 보세요. 제일 처음에 write 이거는 써놓으세요. 쓰다에 쓰다. 그 다음에 write 이거는 이제 뭐 오른쪽도 되고 오른도 되고 권리도 돼요. write는. 그 다음에 W-R-I-G-T 있죠. 이건 뭐냐면 극작가예요. 극작가. 그 다음에 RIT는 이건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RIT.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Wednesday가 나왔는데 Wednesday 이건 수요일을 말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D가 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Wednesday라고 읽지 않고요. Wednesday라고 하면 수요일이죠. 수요일을 Wednesda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어법에 맞도록 그 표기의 실제라고 나오죠. 어법에 맞도록 하는 표기의 실제.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우리가 영어의 철자법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의 철자법은 약간 암기의 차원이 무조건 외워야죠. 묵음도 있고 이런 것들 외워야 되는 측면이 강한데 이 한글의 맞춤법은 이거는 이제 암기라기보다는 이해의 차원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 이 T가 발음이 안 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크리스마스지. 그냥 암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웬스데이도 아까 설명했지만 D가 발음이 안 되죠.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법이 맞도록 할 때 이제 거기 그 28쪽에 닦다, 닦고, 닦아 이럴 때 기본형이 닦다는 거예요. 닦다. 뭔가를 닦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쌍기역이 쭉 들어가는 글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닦고가 틀리는 것은 뭐냐? 그 28쪽에 그 밑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정답은 수. 이게 닦을 숫자죠, 한자로. 이 닦을 숫자인데 이걸 의미하는 동사 어간의 기본형이 이게 이제 기본형이 닦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받침에 있는 그 받침 있는 말의 기본형을 쉽게 찾는 방법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를 붙여보는 것이다. 그래서 탁 다음에 뭐 닦가, 닦으면 뭐 이런 식으로 붙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형을 잘 바라는 거고 우리가 노타도 마찬가지죠. 노타 놓고 놓으니 이러면 여기 다하고 고가 있잖아요. 노타 놓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하고 고가 여기 이제 뒤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2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8페이지까지 지금 수업 들어가는 걸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9페이지로 이제 가보면, 그러니까 히읗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제 거센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9페이지에서 이야기는 노타. 이러면 히읗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발음을 할 때 노타가 발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히읗이 들어가면 이게 그 거센 소리라는 게 격음이라고도 표현해요. 한자 격음 같은 말입니다. 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녘 가마솥 새우젓 거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벽녘에 여기 보면 새벽녘 키읔이죠, 키읔. 그 다음에 동력 키읔 역 키읔이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키읔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이제 가마솥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좀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동력이 해 뜰 때 뭐 이럴 때 그 우리가 동력 이렇게 막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 하여튼 그래서 자, 29쪽에 보면 이제 우리말에서 받침은 이제 7개죠. 모음 앞에서의 원래 모음들 드러난다. 꽃이 자음 앞에서는 꽃도 꽃만으로 되다가 모음 앞에서는 꽃이 꽃일로 티읕 본색을 드러낸다. 새벽녘 동력의 력이 키읔으로 발음된 이유. 단독으로 또는 자음 앞에 나타날 때는 역이지만 모음 앞에는 동력 키, 동력 클 이런 식으로 키읔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 이것도 보면 동력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동여에다 이게 키읔이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 그러니까 동력 키가 되는 거죠. 동력글도 마찬가지죠. 동여에다 키읔이니까 을이 여기 붙겠죠. 그러면 동력클이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건 뭐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 이거 넘어가고 떡볶이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떡볶이. 아, 이야기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 보세요. 역에 그다음에 가마솥에 그다음에 새우 젓에 그럼 이걸 발음할 때 이거는 새벽 역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아마 읽을 때 새벽역에 이렇게 읽으신 분 있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이건 알죠? 이 가마솥에 누룽지는 뭐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가마솥에. 그다음에 이거는 새우 젓에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떡볶이, 뭐 깍두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죠. 떡볶이하고 깍두기. 그래서 어 떡볶이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떡과 플러스 볶다 플러스 전미사 이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깍두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쓰라고 하면 틀린 경우가 많아요. 떡볶이는 왜 떡볶이 이렇게 쓰면 안 됐냐? 이 단어는 명사 떡과 나오죠? 넘겨보세요. 볶다의 어간 그리고 이 전미사 이가 이제 결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볶아 볶으면과 같이 활용함으로 볶기 기본이죠. 그렇죠? 볶다 볶고 볶은이잖아요. 이게 기본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인지 기인지 헷갈릴 때는 이제 먹이 우리가 먹기가 아니잖아요. 먹이 이런 거 그다음에 먹기 어떤 게 붙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표기가 떡볶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먹이라는 거하고 먹기는 먹는 내기, 먹기, 뭐 먹기 대회 뭐 이런 거잖아요. 먹이는 그 먹다에다가 그냥 이를 붙인 그런 우리가 뭐랄까 음식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깍두기가 이제 밑에 나왔죠. 그 30페이지. 깍두기의 깍이 동사 깍다 명백한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깍두기로 그러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깍두기가 이거일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깍두기로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음이고 이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어깨, 오빠, 니은, 리을, 미음, 미음 받침 뒤에서 나는 소리 이게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나왔죠. 잔뜩 살짝과 그래서 깍두기를 깍두기로 적지 않는 것은 이렇게 깍두기인데 뚜기가 아니라 깍두기 이렇게 적지 않는 것은 국수 갑자기를 이걸 우리가 국수 먹는다 할 때 국수 갑자기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의성어를 쓸 때도 깍둑깍둑 싹둑싹둑인데 이걸 깍둑깍둑 싹둑싹둑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깍두기는 이 깍다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학생이었다, 학생이었다인데 이거는 그 4번은요. 그 학생이었다에 동그라미 치고 뒤에 거에다 X표를 쳐놓으세요. 그 학생이었다. 뒤에는 학생이었다죠.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었다인데 서술격 조사 그 이 뒤에서는 판별하기 어렵다. 기본형이 어시든 기본형이 여시든 간에
똑같이 엿으로 발음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본형이. 근데 이 대신에 다른 어간을 보세요. 이 대신에 다른 어간을 이제 붙여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1, 2에서 그 어간의 기본형을 알기 위해서 모음 어미를 붙여보았듯이 여기서는 어미의 기본형을 알기 위해서 이제 받침 있는 어간을 붙인다는 거. 이런 어간을 보세요. 131쪽 보고 있어요. 넷째 줄. 먹었다. 과거를 나타내는 건 어시였죠. 이였다는 이 뒤에 어시 일시적으로 엿이었으므로 발음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였다가 아니라 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학생이었다가 올바른 표기다. 딸기였다, 소였다 등의 이건 뭐냐면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딸기였다, 소였다는 딸기 플러스 이 플러스 었다예요. 그래서 이게 합해져서 였다가 되는 거예요. 소였다도 소 플러스 이 플러스 었다예요. 그래서 이게 합해져서 엿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딸기였다, 소였다라는 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1989년에 맞춤법 개정에서 종전에 읍니다, 씁니다를 이제 함께 섞어서 쓰던 것을 이제 씁니다로 그냥 통일한 거예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문서에서 없음, 이거 여기서 없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없음이죠. 왜냐하면 이 음이라는 게 명사, 파생, 접미사죠. 음이라는 게 명사, 파생, 접미사예요. 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우리가 쓴 것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손법 어미를 그 밑에 있죠. 씁니다를 통일한 것은 표준어의 발음을 먹습니다가 아니라 먹습니다로 정했다는 거.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31쪽을 지금 보고 있어요. 31쪽. 31쪽에 거기 이제 그 우선부터 두 번째 단락 있죠. 결과 이다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맞춤법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 말은 거기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듣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을 높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넘겨보세요. 3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오십시오, 오십시오 뭐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7번에 6번에는 이제 이사온이가 그 일단 6번부터 설명해. 31 이쪽에 6번은 이사온이죠. 이사온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다온 이건 틀리고 그다음에도 업사온이 이게 맞아요. 뒤에 있는 게 틀리고 7번도 앞에 있는 게 맞고 뒤에 있는 게 틀리고 또 오셔요가 맞고 오셔요 이제 오세요인데 이거는 다 이제 두 개 다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요 오세요가. 그래서 하여튼 이사온입니다. 이아온이가 아니라 이게 그 세 번째 줄에 겸양법 선어말어미 사오 아오 이런 게 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선어말어미라는 것은 어말어미 앞에 온다는 거예요. 어말어미의 앞에 와서 선어말어미 선자를 붙이는 겁니다. 어말어미 앞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0시오, 50시오 이럴 땐 50시오가 맞는 거죠. 50시오. 이게 우리가 가시오가 아니라 가시오잖아요. 가시오 또는 가셔요 써보세요. 가세요 이게 다 맞죠. 이렇게 이게 맞는데 가시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가시오, 가셔요, 가세요 이건 맞는 거고 이렇게 좀 필기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2쪽의 마지막 단락에 오와는 별도로 요라는 형태도 있다. 보조사. 요는 높임의 등급으로는 해요체.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있다는 게 나오고요. 어, 그래서 이제 머그오와 머거요의 차이가 있다. 오는 떼어내면 말이 되지 않지만 요는 떼어놔도 말이 된다. 오셔요에서 요가 빠진 오셔만으로도 말의 성립이 된다. 그렇죠. 오셔만으로도. 그러니까 어, 오셔요 할 때 오셔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쪽입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세요를 쓰기도 한다. 맞죠? 서유에서 변한 말이다. 이런 거니까 다 맞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한 그 뭡니까? 5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죠.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문제를 이제 보시면 한글 맞춤법의 그 체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그랬죠. 한글 맞춤법의 체제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된 거. 여기 보면 부록에는 띄어쓰기와 문장 보호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다라고 그랬는데 한글 맞춤법에 본문 6장 여기 보면 이제 이 한글 맞춤법이 거기 한번 보세요. 몇 쪽이지? 23쪽에 보면 4.1에 그 바로 밑에 현행 한글 맞춤법은 본문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오죠. 23쪽에 나오고 제1장은 총칙으로 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정신을 밝히고 있다. 제1장이 총칙. 제1장이 총칙이죠. 이거는 박스 바로 밑에 보세요. 23페이지에. 제1장 총칙에 나와 있다. 총칙에서는 한글 맞춤법 전체에 대한 정신,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뭐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 나와요. 제2장은 자모에 대한 것이다. 자, 제2장은 이제 이게 이제 1장이었고 제2장이 자모.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에 대한 것이다. 자모라는 것이 이제 그 자음과 모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제 맞춤법 통일안 그거는 어디 나오냐면 그 23페이지네. 23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4.1에 1번에 박스에 2장 자모라고 나왔죠? 23페이지에 나오죠. 자모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나왔는데 부록에는 띄어쓰기와 문장 보호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부록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록이 있어요. 그런데 부록에 그 띄어쓰기와 문장 보호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이거는 아니고 이게 부록은 말 그대로 이제 부수적인 것에 대한 그냥 설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이고요. 한글 맞춤법은 소리는 뭐뭐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한글 맞춤법 제1항 규정이에요. 한글 맞춤법에 제1항이라는 것이 있죠. 한글 맞춤법. 그래서 그 한글 맞춤법 이거는 24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24쪽 보세요. 24쪽. 24쪽에 거기 그 제1항이 나오잖아요. 1항. 거기 한글 맞춤법은 거기다 표준어라고 써놓으세요. 표준어. 가로에. 표준어를 소리내는데 적대. 그다음 뭡니까? 어법에 맞도록. 어법에 맞도록. 그렇게 쓰세요. 24페이지 나오죠. 자, 그래서 답이고요.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은 그랬는데 3번은 2번이죠. 다음 중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은 원형을 밝혀 적은 것.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야겠다. 자, 여기 3번 문제는 이술이에요. 자, 1번. 너무나는 넘다 플러스 우 플러스 이제 나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해서 너무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형이 넘이 들어간 게 아니죠. 2번 더욱이는 더욱 플러스 있잖아요. 그대로 갔잖아요. 그 원형이 있는 거죠. 2번이 답이고. 3번에 우습다는 웃 플러스 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습다에 이 원형이 있는 게 아니라 우습다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4번의 마중은 누군가를 맞이하다, 맞다. 플러스 웅이거든요. 요게 나중에 이제 요게 그 마중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이 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더욱과 이가 되는 더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4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있는 것들이 조금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익히시면 크게 아주 어렵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4장은 이렇게